2014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 나오는 문제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그림과 같은 단상 브릿지 정류 회로에서 직류 평균 전압은? 이거 보면 외우고 가야 되겠다는 느낌이 딱 들죠. 이 문제 답만 외우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직류의 평균 전압을 물어보면 답은 1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브릿지 회로가 어떻게 정류를 시키는지 그 정류가 되는 메커니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교류입니다. 그런데 이 정류 회로를 통하면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직류예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자, 교류는 그 주파수에 의해서 그 주기마다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한 번은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한 번은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먼저 전류가 흐를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 정류기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쪽으로는 전류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만 전류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통해서 부하를 통합니다. 이렇게 부하를 통해서 이쪽으로 왔으니까는 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쪽으로 흘렀을 때 부하를 통과하는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었죠. 그러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렀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흘렀을 때는 여기서 일로는 못 가죠. 일로 이렇게 가서 부하를 통과합니다. 이때도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에 같은 방향으로 계속 전류를 흘려주게 하는 애가 정류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파수에 의해서 일정 주기마다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교류 회로를 계속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 회로로 바꿔주는 그런 회로가 정류 회로라고 하고요. 그 정류 회로의 그 메커니즘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서 정류가 되는 겁니다. 부하에 계속 한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이 문제답 암기하시고요. 이게 정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전격 출력 5kW, 전격 전압 100V의 직류 분권 전동기를 전기 동력계로 사용하여 시험하였더니 전기 동력계의 저울이 5kg을 나타내었다. 이때 전동기의 출력은 약 얼마인가? 동력계의 암 길이는 0.6m, 전동기의 회전수는 1500rpm으로 한다. 이 문제는 전동기 토크를 구하는 공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 토크 구하는 공식은 975 곱하기 회전수 분의 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다른 공식 보면 0.975 다시 쓰겠습니다. 0.975 곱하기 n분의 p 요렇게 나온데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왜 975를 적었냐면 얘가 킬로와트 단일 때는 975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 전력이 와트 단일 때는 0.975가 되는 거예요. 와트 단일 때. 그래서 얘 P가 어떤 단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동기 토크 요 앞에 있는 숫자가 975가 되냐 0.975가 되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써놓은 공식은 얘가 킬로와트일 때고요. 얘를 와트로 바꿔주면 얘는 0.975가 된다는 거 그거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기 토크를 구하는 공식은 이 공식도 있는데 그 무게에다가 길이를 곱해줘도 전동기의 토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잖아요. 그죠? 킬로그램 얘 무게고 얘는 길이죠. 그래서 요 공식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는 출력 얘를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우선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기본 단위 와트로 바꿔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975가 돼야 되겠죠? 와트로 바꾸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곱회전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0.975 분의 요 회전수 n은 나눠준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ml에 이렇게 곱해준 0.975분의 mln이 되는 겁니다. 얘가 무게고 길이고 회전수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무게 5kg 줬죠. 5kg 줬습니다. 그리고 길이 문제에서 0.6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거 해설 나와 있는데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0.6mm. 그 다음에 회전수 n이 1500 rpm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대입해서 요 식에다 대입해서 계산기 때려보면 답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m 5 곱하기 요거 길이 0.6 곱하기 1500 나누기 0.975 하면 4615 나올 거예요. 단위는 와트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킬로와트를 물어봤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62가 되겠네요. 그죠? 반올림해서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요. 이게 눈으로만 보시고 이해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직접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해가 안 되셔도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전동기 토크 공식 중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975가 나오면 얘 단위는 킬로그램이 아니라 킬로와트라는 거, 킬로와트라는 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 문제의 답이 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중에 문제의 답이 얘가 있어요. 그리고, 요 P를, 그냥 와트로 줬을 때는 975가 0.975가 된다는 거, 요거 알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43번. 1차 전압이 6000V, 건수비가 20인 단상 변압기로 전등부하에 10A를 공급할 때 입력은 단 변압기의 손실은 무시한다. 이 내용은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차 전압에 6000V를 인가를 했고 건수비가 20대 1인 단상 변압기로 여기 전등부하에 10A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가 10A랍니다. 공급할 때 여기 1차 요 1차의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킬로와트죠? 자, 그러면 1차 전력, 얘 어떻게 구할까요? 1차 전압에, 그 다음에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곱한 다음에 역류를 곱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전압이 1차 전압이잖아요. 그죠? 입력전압, 그 다음에 입력 전류 곱하기 역류를 하면 그 입력의, 그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입력 전압은 6000V라는 거 문제에서 줘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압기의 손실을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코사인 세타는 그냥 1이에요. 자,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2차 전류를 줬잖아요. 그죠? 여기 10A가 흐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건수비로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건수비 좀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수비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1차 전압이 20V일 때 2차 전압은 1V란 얘기입니다. 그게 건수비예요. 그래서 건수비 공식이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로도 나타내어지는데요. 이거 루트 아니고요. 이거 루트 아니고요. 잠시만요. 2차 전류입니다. 전류는 전압하고 반대예요. 전압은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이잖아요. 근데 전류는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비로 해서 1차 전류를 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건수비가 2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1차 전압을 구하면 얘랑 자리 바뀌어도 되죠. 그죠? 분수니까. 그래서 1차 전압은 20분의 2차 전류가 되는 겁니다. 1차 전류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차 전류는 20분의 2차 전류가 돼요. 그래서 20분의 2차 전류 10A 하면 얘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은 0.5A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우리 1차 전류 구했잖아요. 그래서 1차 전류, 입력 전류 여기다 넣고 문제에서 준 입력 전압 여기다 넣은 다음에 코사인은 1이라는 거 알았죠? 우리 변압기는 손실을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예, 역률 코사인 세타는 1입니다. 그래서 6000 곱하기 0.5를 해서 계산을 하면 3000W가 나오네요. 예. 3000W는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3kW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 전력 구하는 공식 우리 VI 코사인 세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권수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만 알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죠. 예, 그래서 이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권수비가 20이라는 의미는 1차 전압이 20V일 때 2차 전압은 1V가 된다는 거. 그때 권수비를 20이라고 한다는 거. 이 내용까지 요번에 확실히 알아두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 꼭 혼자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직류 직권 전동기가 있다. 공급 전압이 100V, 전기자 전류가 4A일 때 회전 속도는 1500rpm이다. 여기서 공급 전압을 80V로 낮췄을 때 같은 전기자 전류에 대하여 회전 속도는 얼마로 되는가? 단, 전기자 권선 및 계자 권선의 전저항은 0.55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전압을 80V로 낮췄을 때 회전 속도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전 속도는 이 전동기에 유기되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전동기에 유기되는 전압이 높으면 회전수도 올라가고요. 전동기에 유기되는 전압이 낮으면 회전수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 비례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얘랑 얘랑 곱해서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E2 곱하기 N1는 얘랑 얘랑 먼 거 곱해서 E1 곱하기 N2. 자, 이 E1이 처음에 100V라고 하고요. E2가 전압을 낮춘 80V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N1이 100V일 때의 그 회전수, N2가 80V로 낮췄을 때의 회전수를 나타낸다고 하면 N2로 식을 정리해서 그 정리된 식에다가 그 숫자를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요 N2를 구하면 얘가 넘어가서 여기 이렇게 나눠주면 N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압은 N1, N2를 다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N1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1은 공급 전압이 100V일 때, 그죠? 그럼 여기에 100V를 인가를 하면 전압이 쭉 얘가 전동기입니다. 예, 전동기예요. 전압이 쭉 가면서 여기서 저항에서 한번 전압 강화가 된다고 했죠. 얘는 직류 직권 전동기입니다. 직권 전동기. 분권은 이 계자 저항이 이렇게 해서 병렬로 가야 돼요. 근데 얘는 직권이기 때문에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직권, 분권 나오면 제가 이런 그림부터 그려 놓으시라고 분명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게 직권 전동기의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V를 인가를 하면 쭉 가다가 이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한번 이루어집니다. 얼만큼? 여기 걸리는 전압만큼.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 어떻게 될까요? 이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값에 이 저항값을 곱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V는 IR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의 전저항을 0.5ohm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요 전기자 저항과 계자 권선의 합이 0.5ohm이에요. 여기에 몇 암페어가 지나간다고요? 4A. 전기자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가 4A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저항값에 이 전류를 곱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0.5 곱하기 4는 여기 2V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 100V, 인간 전압의 100V에 전압 강화가 2V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에다 2를 빼면 여기 전동기에 걸리는 전압은 98V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E1은 98V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E2를 구해볼까요? E2는 공급 전압이 80V일 때 요 전동기에 유기되는 전압이 E2지요.
자, 그럼 얘가 80V로 전압을 인가를 했었을 때, 자, 쭉 가면, 전기자 전류는 같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같은 전기자 전류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4A로 똑같고요. 이 저항도 0.5ohm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그 전압을 80V를 해도 2V가 여기 걸리겠네요. 자, 그러면 2V의 전압 강화가 생겼다면 여기 전압을 공급한 전압을 80V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80에다가 전압 강화 2V를 빼면 78V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E2는 78V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급 전압이 100V일 때 회전수 우리 알고 있죠? 1500rpm. 그래서 E1 98분의 E2 78 곱하기 100V 공급 전압이 100V일 때 회전수 1500을 곱해주면 공급 전압이 80V일 때 회전수가 계산이 되겠죠. 계산기에 놓고 때려보면 1194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공급 전압이 80V일 때 회전수는 1194 RP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도 여러분 그냥 언뜻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일진 몰라도 이 직권 전동기 회로가 이런 회로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전동기에 걸리는 전압은 인가 전압에서 전압 강화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뺀 전압이라는 거 이것만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한번 쭉 풀어보세요. 혼자서 풀기 어려우시면 영상 틀어놓고 한번 저 따라서 계속 적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이런 문제는 매 회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마치고 가야겠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린 점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린 점수는 한 13개에서 15개 사이거든요. 그래야 13개에서 15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4번 문제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5번 부하 역률이 0.6일 때 전압 변동률이 최대로 되는 변압기가 있다. 역률 1일 때 전압 변동률이 3%라고 하면 역률 0.8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몇 %인가? 자, 우선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은 유효분 코사인 세타 플러스 무효분 사인 세타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역률이 0.8일 때 얘가 0.8일 때 전압 변동률을 구해라. 자,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죠? 0.6이죠. 이거는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 사인 세타는 0.6입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알았으니까 유효분과 무효분이 얼마인지만 알면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보면 문제에서 역률이 1일 때, 즉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전압 변동률이 3%라고 했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 세타는 0이 됩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효분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유효분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무효분 곱하기 사인 세타, 무효분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사인 세타는 0이죠. 그래서 얘를 곱하면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분 곱하기 100이 3%래요. 그럼 유효분이 0.03이겠죠. 자, 그럼 유효분이 0.03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얘가 0.03이래요.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무효분을 찾아내야겠죠. 자, 0.03이랍니다. 자, 무효분은 이 코사인 세타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요. 코사인 세타는 이 각도가 세타고요.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래서 피상분분의 유효분입니다. 그리고 이 피상분은 루트 유효분의 제곱 플러스 무효분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루트 유효분의 제곱 플러스 무효분의 제곱의 제곱 분의 유효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무효분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자,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루트 유효의 제곱 플러스 무효의 제곱은 코사인 세타 분의 유효가 됩니다. 그죠? 요거 루트 베끼면 여기에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유효의 제곱 플러스 무효의 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분을 기준으로 이제 식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옮겨요.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유효분의 제곱이 되겠죠. 또 요 무효분의 제곱에서 이 제곱을 없애면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효분은 루트 코사인 세타분의 유효분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분이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효분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유효분은 0.03이고요. 여기도 0.0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우리 0.6일 때 부하 역률이 0.6일 때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하 역률에 0.6을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여기다가 0.6을 넣어서 이제 계산기를 때려 보면 답은 무효분은 0.04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효분은 0.0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효분이 0.04고 무효분이 0.04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0.03을 넣고요. 코사인 세타 우리 0.8일 때의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0.8 넣고요. 무효분 여기다가 0.04 넣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겠죠. 그래서 0.03 곱하기 0.8 더하기 0.04 더하기 0.6 가로치고 곱하기 100 하면 전압 변동률이 4.8%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요 유효분, 무효분 이렇게 넣지 않고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넣고 무효분을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라고 넣고 계산을 하셔도 답을 찾을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좀 삼각함수에 대한 그런 좀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부러 삼각함수 그런 거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제가 요거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뭐 코사인 세타는 피상분의 유효분이고 여기서 피상분은 루트 u의 제곱 플러스 u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에 루트 씌운 값이 피상분 값과 같다. 빗변의 값과 같다. 요런 거 이런 문제에서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쭉 혼자서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6번 1차 전압이 V1, 2차 전압이 V2인 단권 변압기를 Y 결선했을 때 등가 용량과 부하 용량의 B는 등가 용량과 부하 용량의 B 나오면 공식은 이렇습니다. 높은 전압 빼기 낮은 전압 나누기 높은 전압. 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공식 꼭 암기를 해주세요. 높은 전압 빼기 낮은 전압 나누기 높은 전압. 이게 등가 용량과 부하 용량의 B입니다. 그래서 46번은 암기하는 문제예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7번 병렬 운전 중의 A, B 두 동기 발전기 중에서 A 발전기 여자를 B 발전기보다 강하게 하였을 경우 B 발전기는 자, 변압기를 이렇게 두 대를 병렬로 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B랍니다. 근데 요 A 발전기에 전류를 더 많이 흘려줬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B 발전기는 어떻게 되냐? 90도 앞선 전류가 흐른다. 이거 그냥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A 발전기에 더 많은 전류를 흘렸을 때 B 발전기에는 90도 앞선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B 발전기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A 발전기는 90도 늦은 전류가 흐르겠죠. 요거까지 알고 가겠습니다. 47번은 답이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8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주 자속의 최대치를 파이 m 최대 자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극수를 p, 전기자 병렬 회로수를 a, 전기자 전 도체수를 z, 전기자의 속도를 n이라 하면 속도 기전력의 실효값은 어떻게 되냐? 실효값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실효값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준 게 시료값이 되죠.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회로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준 값이 시료값이다. 요거 암기하고 문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직권전동기의 기전력 구하는 공식이 60 A분의 A 병렬해로수 분의 PZ 파이 N. 요 P가 극수, 전기자 전도체수, 그 다음에 자속, 그 다음에 그 회전 속도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문제 보니까 최대 자속이 들어갔네요. 그냥 자속이 들어가지 않고 최대 자속이 들어갔어요. 이 자속이 시료값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시료값은 최대 자속의 루트 2를 나눈 그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속을 최대 자속을 넣어주고 루트 2를 나눠주면 루트 2에 A분의 P, Z, 60N, 60분의 N, 그 다음에 최대 자속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식을. 이 공식이랑 얘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답을 찾아보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8번 역시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9번 수백 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고주파 발전기에 쓰이는 회전자형은 유도자형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0번 동기전동기에서 위상특성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상특성곡선 이렇게 생긴 걸 위상특성곡선이라고 했죠. 계자전류와 전기자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그런 곡선을 위상특성곡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공급전압 V와 부하가 일전할 때 계자전류의 변화에 대한 전기자전류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이다. 그리고 요거 위상특성곡선 좀 더 말씀드리고 가면 제가 저번에도 아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많이 나와서 자 계자전류를 과유자시키면 즉 계자전류에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이 동기전동기는 진상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리고 동기조상기에서는 콘덴서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 계자전류를 이 계자의 전류를 적게 흘리면 부종여자로 하면 지상전류가 흐르고요. 이때는 리액터로 작용을 합니다. 동기조상기에선. 그래서 요 내용도 알고 가겠습니다. 동기조상기가 송전에 사용되는 조상기죠. 조상기가 상을 조정하는 장치를 조상기라고 했습니다. 동기조상기가 동기전동기랑 같다고 했어요. 즉 송전선로에서의 위상을 조절하는 장치로 동기전동기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V곡선에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니까 요 내용은 꼭 알고 꼭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1번 직류기의 정류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보상건선이 있으면 보극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보상건설과 보극이 동시에 있으면 정류작용이 더 잘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2번 어느 변압기의 무유도 전부하의 효율이 96%, 그 전압 변동률이 3%이다. 이 변압기의 최대 효율은 그 전에도 이 문제 나왔는데 이 문제 암기하고 가자고 했죠. 그 효율이 96%고 전압 변동률이 3%일 때 변압기의 최대 효율은 96.3%. 그때도 요거 암기하고 가자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게 내용이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갔어요. 문제. 그래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압기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 뭐 요런 것들이 좀 중요하긴 한데 요것만 가지고 푸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제가 그때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2번 같은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로 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53번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선 곡선을 나타낸 것은 P를 출력, IF를 계자전류, IA를 전기자전류, 코사인 세타를 역률로 한다. 자, 위상특선 곡선, V곡선이라고 하죠. 그거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계자전류, 여기가 전기전류고요. V곡선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제일 낮은 점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이렇게 나타내죠. 자, 코사인 세타 1이라는 건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IF와 IA의 곡선인데, 예, 여기 코사인 세타 일정하지 않지요. 예, 변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곡선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이 변할 때 P는 출력은 일정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저번 기출문제에서 그런 문제 나왔을 거예요. 무브화일 때는 어떤 곡선이냐? 예, 이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A, B, C 예, 요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문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로 봤을 때는 P가 일정하지만 여기 여러 개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 출력이 커질수록 이 V 곡선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무브화의 곡선을 구하라 이런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A번이 됐을 거예요. 무브화는 I가 0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출력이 제일 낮으니까 요 밑에 있는 게 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위상특성 곡선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위상특성 곡선은 꼭 신경 써서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53번도 이 위상특성 곡선을 이해하고 답을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4번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2차 전압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 이고 직렬권선의 전류가 6A인 경우 전격 용량은 몇 볼트 암페어인가?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전격 용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조정 전압에 거기에 흐르는 전류로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2차 전압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30V가 조정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전압이 30V가 됩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전류 6 해가지고 180V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만 풀어보시면 그냥 암기가 되는 문제입니다. 예. 자, 55번 가겠습니다. 55번 유도 전동기에 게르게스 현상이 생기는 슬립은 대략 얼마인가? 자, 게르게스 현상이 뭐냐면 그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삼상 유도 전동기는 상이 3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이 3개 중에 한 선이 단선이 됐었을 때는 이제 단상으로 전동기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의 전동기 회전 속도가 전격 속도보다 50%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슬립은 0.5가 돼요. 슬립 뭐라고요? 회전 유도 전동기에서는 회전 자개라고 있는데 이 회전 자개는 이 회전자를 돌려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개가 회전하는 거라고 했죠. 슬립은 뭐라고 했죠? 이 회전 자개, 회전 자개보다 이 회전자가 늦게 돌아가는 그 차이를, 그 비율을 슬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전 자개보다 이 전동기가 50% 정도 늦게 돌기 때문에 슬립이 대략 0.5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 모르셔도 게르게스 현상에서의 슬립은 대략 0.5가 된다. 이거 그냥 암기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5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56번 교류 타코미터의 제어 권선 전압 ET와 회전값 세타의 관계는 암기겠지요. 답은 2번입니다. 교류 타코미터 나오면 2번 찍으시면 됩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57번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 ES 및 2차 주파수 FES와 이 슬립 S와의 관계는 단 E2는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 2차 유기 기전력이다. F1은 1차 주파수다. 자, 이거 공식 문제입니다. 2차 유기 전압은 그 2차 유기 기전력의 슬립을 곱한 값과 같고요. 2차 주파수는 1차 주파수의 슬립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요거 공식 암기 문제니까 요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요거 가끔가다 이걸로 이제 계산해라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우선 이런 공식을 찾는 문제는 꼭 마치고 가야겠죠. 그래서 57번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8번 600rpm으로 회전하는 타여자 발전기가 있다. 이때 유기기전력은 150V, 여자 전류는 5A이다. 이 발전기를 800rpm으로 회전하여 180V의 유기기전력을 얻으려면 여자 전류는 몇 암페어로 하여야 하는가? 자, 직류 타여자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E는 KIN입니다. 요거 수정할게요. 요 IN입니다. 그래서 이 K는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에서의 개수,
변하지 않는 수들을 이 K라고 둔 겁니다. 전류랑 회전수는 바뀌잖아요. 그런데 뭐 극수, 도체수, 뭐 이런 거, 병렬 회로수 이런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K로 둔 거예요. 자, 이 K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K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IN분의 2가 되겠죠. 예. 그래서 문제에서 처음에 이제 600rpm, 유기 기전력이 150V고 여자 전류가 5A일 때 600rpm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N1이라 두고요. 이때 유기 기전력을 N2원이라고 하고 이때 여자 전류를 I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기를 800rpm으로 회전하여 180V를 유기 기전력을 얻으려면 이때 여자 전류는 몇 암페어로 하여야 하는가? 이때 회전수를 N2로 주고요. 이때 유기기전력을 E2라고 하고요. 우리가 구해야 할 전류를 I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서 이 I2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 보면 얘는 E1에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I1, E1, E2라고 했고요. 그러면 얘 하나만 남죠. 얘랑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I2는 E1, N2 분의 I1, N1, E2로 식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서 알아낸 단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5 곱하기 I1, 5 곱하기 N1, 600 곱하기 그 다음에 E2, 180 나누기 그 다음에 E1, 150 곱하기 N2, 80, 800 RPM 이 식을 계산기에다 두고 때리면 여기 I2 우리가 구하는 여자 전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5A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 보면은 그냥 이항하고 그냥 식 정리한 다음에 곱셈 나눗셈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 꼭 한번 혼자서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9번 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은 전동기면 왼손 법칙입니다. 전자 유도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전자 유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오발 외전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오른쪽은 발전기, 왼쪽은 전동기.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제가 유튜브 영상도 좀 올려봤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중에 플레밍에 관련된 이거 영상 찾아보시면 오발 외전 제가 요거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0번 변압기의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YY 결선에서 중성점 접지하면 제5고조파가 아니고요. 제3고조파입니다. 제3고조파 전류가 흘러 통신선에 유도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여기서 조금 다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요 3고조파 제거 어떻게 할까요?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하면 3고조파가 제거가 됩니다. 뭐 자세히 말하면 제거되는 건 아닌데 이 선으로 3고조파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3고조파가 이 델타 결선 안에서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이 선로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알고 가면 5고조파 제거 뭘로 하죠? 직렬 리액타로 하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2014년 제2회 전기 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글로 나오는 문제는 다 암기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공식들 문제로 바로 나오는 공식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공식들도 암기를 하시고 간단한 계산 문제는 꼭 제 영상 다 보시고 난 후에 혼자서 복습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